안녕하세요. 오늘 야식은 독서 신민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야식을 담당할 DJ 신민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유독 기분 좋은 시작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처음으로 라디오를 진행하는 날이라 그런지 설렘 반, 또 걱정 반 마음 안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실 생각을 하니까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의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막중한 책임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자정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요. 자기 전에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 새해를 맞이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다 지나고 2월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벌써 봄을 맞이하는 3월이 다가오는데요. 만개한 벚꽃 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이렇게 호다닥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어찌나 이렇게 빠른지 요새는 정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날짜 감각도 또 시간 감각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이대로 정말 시간이 스탑 하고 멈췄으면 좋겠는데요.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또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어제보다 더 재밌게 보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2일 얼마 전에 정월대보름이었는데요. 여러분 다들 달 보셨을까요? 저도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동그랗고 예쁘게 뜬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 비셨나요? 2025년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달에게 빈 모든 소원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알차고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라면서 제 방송 오늘 야식은 독서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돌아보시며 힐링하시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야식은 독서입니다. 사소한 틈새 원밀리 그게 널 다르게 만들지 숨기지 마 don't be silly 내 뻔한 넌 자신 없어 하지만 그 수줍음조차 그저 좋아 난 흐리거나 시리도록 맑은 손을 닿거나 하늘길 멀어질 네 모든 날들의 어느 열렬한
stunning. Go on, 노래를 이어가. Country classic lo-fi 상관없어 너 끌리는 대로 해. 좋아하는 또 그대로. I'm stunning, just stunning. You, just my you. 가는만의 승리를 이뤄. I'm stunning, just stunning you.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네, 아이유님의 관객이 될게 노래 듣고 왔고요. 자, 그럼 오늘 1부는 책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한 줄거리와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고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좋았던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책 밖으로 나오는 시간인데요. 만약에 라는 키워드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부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 야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야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야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 책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1985년 소설 방과후로 데뷔하신 일본 작가님이십니다. 추리소설 작가님으로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 혹시 누구신지 아실 것 같나요?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이십니다. 제가 이 작가님의 소설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유명한 소설을 쓰신 분이라 어떤 책을 가져와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2024년 5월 출판된 농나무의 파수꾼 후속작인 농나무의 여신입니다. 이 책 정말 유명하죠. 전작인 농나무 파수꾼의 후속작으로 나와서 4년 만에 무려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작도 정말 훌륭하고 재밌는데 후속작인 농나무의 여신에서 제가 조금 더 와닿은 구절이 있어서 이 책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관심이 있어서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작인 농나무의 파수꾼 읽어보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야식 농나무의 여신 줄거리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선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은 일본의 대표적인 미스터리 소설 작가님이십니다. 그는 출간한 책만 무려 101권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정주행 욕구를 부르는 작가님이십니다. 이분은 일본 추리문학의 새로운 장을 연 작가로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소설 작가님이십니다. 그는 1958년 일본에서 출생해서 오사카 부립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하며 엔지니어로 일하던 도중에 1985년 소설 방과후를 통해 데뷔를 했고 1985년 에도가와 람포상, 2006년 미스터리 대상 소설 부문상, 나오키 산주고상을 수상하였고 1999년에는 일본 추리 작가협회상 장편 부문상을, 2012년에는 중앙공록문 예상을, 2013년에는 시바타렌자 부로상을, 2014년에는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의 소설은 추리, 누아르급 서스펜스, 패러디, 엔터테인먼트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작가님께서 의외로 어린 시절에 책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주옥 호르몬예상 시상식 등에서 밝힌 그의 유년 일화가 유명합니다.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께서 작가님의 어머니를 불러서 만화만 읽을 게 아니라 책도 읽을 수 있게 지도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답변이 만화도 안 읽는다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의외지 않나요? 만화도 읽지 않으셨던 작가님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지금은 되셨습니다.
이렇게 책을 멀리하던 작가님께서는 고등학교 때 고민의 하짐의 소설 아르키메데스는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를 읽으면서 추리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뒤늦게 정해진 문학교육 대신 글을 쓰면서 소설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이 작가님은 정교한 플롯과 논리적인 전개로 유명한데요. 그의 작품은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해 전개가 점점 더 복잡한 미스터리로 발전하면서 독자들이 끝까지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작가님의 소설 작품을 읽다 보면 작가가 아니라 혹시 심리학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로 인간 내면과 심리, 또 도덕적인 갈등을 깊이 있게 탐구해서 내용을 더 극대화시키는 느낌이 드는데요. 또 사회적으로 쉽게 다루지 못하는 주제도 많이 다루시고요. 단순 범죄, 또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이르게까지 하는 범인의 동기와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어서 매우 흥미를 돋게 합니다. 이 작가님의 작품들은 정말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데뷔작인 방과 후, 용의자 X의 헌신, 가면산장 살인사건, 비밀, 나미야자 파점의 기적, 동급생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책들인데요. 저도 앞서 말씀드린 책들 모두 읽고 또 이 작가님의 여러 책들을 읽고 느낀 점은 정말 긴 분량을 가진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탄탄한 스토리라인과 흡입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야식, 농나무의 여신 줄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화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팝콘 anything 너무 부담 주진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님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누구보다 특별한 너의 취향을 알아 달콤한데 슬픈 듯 아찔하게 근데 다음 곡이 중요해 볼륨 높여봐 기억나니 우리 그날 그 노래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도 웃지마 누가 봐도 완벽한 노래는 아니지만 많이 연습한 부분 너 때문에 틀리잖아 아직 나는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 이 공연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어땠는지 말해줘 문자로 너무나 아쉽지만 졸린 거 이미 알고 있어 기대해줘 마지막 곡 이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네가 제일 원하는 걸 말해. 어떤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 사실 내가 원해.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지 모르지만 인코리아 크게 소리 질러줘.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이라이트인 농나무의 여신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농나무의 여신의 주요 배경은 월향신사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은 신사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신사를 넘어 지역 도쿄까지 뻗어나가는데요. 1장부터 34장까지는 각 장에서 인물들이 한 명씩 등장하고 이 인물들의 삶과 그 삶으로 인해 겪는 내면의 고통까지, 중후반에는 서로 인연이 닿고 얽히고 얽혀 내용이 매우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월향신사에는 거대한 농나무가 있는데 이 농나무 안에서 소원을 빌면 그에 맞는 대답을 알려주는 농나무가 있습니다. 농나무에 염원을 새기는 것을 예념이라고 하고 이를 받는 것을 수념이라고 하는데요. 이 농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받아들이고 이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농나무의 파수꾼은 예념과 수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레이토는 새로운 농나무의 파수꾼이 되어서 농나무가 있는 월향신사를 청소하고 관리하곤 합니다. 레이토는 어느 날 월향신사를 찾아 예념하는 손님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데려다 주느라 급히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요. 다음날 돌아온 레이토는 어젯밤 손님이 쓰던 밀초가 빗물에 젖거나 쓰러지지 않고 멀쩡히 다 타 있는 것을 발견해 하고 의아해합니다. 며칠 뒤 부유한 집에 강도가 들어서 재떨이로 주인을 때리고 현금 2만 엔을 훔쳐 달아난 강도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범인이 월향신사에 있는 농나무에 숨었다는 사실을 알고 레이토를 1순위로 의심하는 형사가 탐문 순사를 위해 월향신사를 찾게 됩니다. 이때 여고생 유키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동생과 함께 월향신사를 찾아와서 자신이 쓴 헤이 농나무라는 시집을 신사에 두고 판매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200엔에 판매해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금액에 판매하기 조금 부족한 시집이지만 레이토는 판매해주기로 하고 두고 가라고 하죠. 하지만 전혀 판매될 기미가 없어 보이던 그 시집 한 권이 사라지게 되고 중년 한 남자가 돈도 내지 않고 시집만 가져가려는 것을 목격한 레이토가 쫓아가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시집을 쓴 유키나는 나중에 생각나면 달라고 순순히 보내줍니다. 이 시집을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려고 한 청년, 이 청년의 이름은 게이고인데요. 이 게이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강도 사건에 연루되게 되는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곤 합니다. 이후 레이토는 치유네와 함께 인지증 카페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이곳에서 중학생 모토야를 알게 됩니다. 모토야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를 겪고 있어서 자고 나면 모든 기억이 리셋되어 버리는 병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그날 겪었던 일 중에 기억해야 할 것들을 모두 일기에 기록해두고 다음날 일기를 확인하는데요. 스타워즈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덕분에 레이토와 친한 사이로 발전하게 된 모토야. 이후 그는 신사에 찾아와서 유키나의 시집 헤이 농나무를 읽게 됩니다. 이걸 읽고 받은 그 느낌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데요. 여신과 소년이 함께 있는 그림인데 나중에 이 그림을 본 유키나가 찾아와 자신이 적은 글과 가장 비슷한 느낌의 그림이라면서 매우 공감을 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유키나와 모토야는 신사에서 함께 아름다운 동화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유키나는 글을 쓰고 모토야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둘은 동화책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여기서 농나무의 효능이 나옵니다. 자, 이 책에서 나오는 농나무의 효능 첫 번째, 강도 사건에 연루된 구메다는 범행 직후
농나무에 은신했었는데 도대체 그가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구메다 어머니가 수념을 통해 알게 되고 범행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구메다는 유키나 그 여고생을 보호해 주려고 한 것이었죠. 자, 두 번째로 모토야는 생일 선물로 바라는 것은 어릴 적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먹었던 찹쌀떡인데요. 하지만 그 제대로 된 맛은 모토야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야가 농나무의 그 맛을 예념하게 되고 모토야의 어머니는 그것을 수념하게 되는데요. 당시 모토야의 부모님은 이혼 상태였습니다. 이런 모토야의 생각을 읽고 이혼한 남편에게도 수념을 받게 해서 그 맛을 알아낸 모토야 부모님의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모토야가 원하는 그 찹쌀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찹쌀떡을 맛보게 된 모토야는 정말 감격스러워하죠. 사실 유키나와 모토야가 만들고 있던 동화책의 결말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찹쌀떡을 계기로 둘은 아주 훌륭하고 또 감동적인 결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동화책으로 동화 구연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매우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모토야는 동화 구연회 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고 하루만 자면 또다시 그 기억을 잃게 되기 때문에 레이토에게 찾아가서 가장 행복한 그 동화 구연의 날의 기억을 농나무에 예념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언제든 그 행복한 느낌을 똑같이 느끼려면 수념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한 예념을 한 염원을 본인이 직접 수렴하는 것은 오직 딱 한 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토야는 그 날이 가기 전에 행복했던 순간과 그 느낌을 농나무에 예념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모토야가 본인이 예념한 것을 수념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모토야는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생기를 잃은 상태였죠. 모토야의 아버지는 모토야를 위해 모토야가 농나무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수념하고 나면 안락사를 시킬 각오로 왔지만 이를 눈치챈 레이토가 결사 반대를 하게 됩니다. 모토야가 무사히 수념을 하고 마칠 시간에 레이토와 부모님이 함께 찾아오지만 이미 모토야는 행복한 표정으로 생을 마감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읽고 난 후에 참 여운이 정말 많이 남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야식은 독서입니다. 나의 두 눈에 보여지는 그 뒷모습이 서글퍼지는 마음이라 눈물이 글썽여 하루 또 하루 지나가면 더 멀어질까봐 이렇게 또 불안한 마음만 날 떠나가지 말아요 가슴 속으로 그댈 향해 외치는 말 돌아가지는 말아요 그대 있는 곳 다시 사라지지 외로운 맘에 서러워도 울지 말아요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그대 괜찮다면 어떤 날에는 더 아프고 또 슬프겠지만 내가 그대 곁에 있을게요 날 떠나가지 말아요
가슴속으로 그댈 향해 외치는 말 돌아가지는 말아요 그대 있는 곳 다시 사라지지 말아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우리 헤어지는 건 내게서 멀어지지 말아요 내 곁에 있어줘 나의 품에 안겨줘요 슬픈 날들이 지나가면 그때라면 온 세상을 다 줄게요 나 그대에게 지금 내 말 듣고 있나요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자, 10cm의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노래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은 이 줄거리 듣고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그 자리에서 정말 멍하게 몇 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운이 정말 많이 남고 또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지가 않을 수 없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모토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2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더 이상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하던 모토야는 유키나를 만나 함께 그림책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들이 만든 동화책에 저에게 너무 와닿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이 구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녀는 10년 후에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얼 하고 있나요? 나는 미래를 보여주는 여신을 찾고 있어. 좀 더 나중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20년 후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똑같이 물어봤지만 소년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이때 여신이 말했죠.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지금이니라. 너는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풍족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먹을 것이 있고 꿈꿀 수 있지 않느냐? 어제 일 따위 돌아보지 마라.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하는 것에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은 모두 지나간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일의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 그러한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이니라. 지금 건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로써 행복한 것이니라. 그리하면 어제의 일이 마음에 걸리지 아니하고 내일 또한 불안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여신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눈앞에는 거대한 농나무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키나와 모토야가 함께 만든 이 동화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정말 멋있는 말들이지 않나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지금의 중요성, 또 지금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등한시하게 되고
이 순간을 희생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지금 조금만 더 힘들면, 지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에게도 더 행복한 미래가, 더 편안한 미래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당연한 이야기고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중요성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 농나무의 여신은 말했죠. 현재 행복을, 지금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다 보면 미래는 자연스레 만들어진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또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마라. 정말 매번 명심하고 있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뼈를 맞았달까요? 이 구절을 정말 10번도 넘게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과거를 굉장히 후회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미래를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하루를 항상 살아가곤 했는데요. 물론 나태해지지도 않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놓쳐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진로, 연애, 인간관계, 또 다양한 개인적인 고민이나 근심, 걱정들이 많겠지만 너무 큰 속상함, 또 자책, 고민을 안고 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이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때, 또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황에서 대처를 한 것을 후회하거나 미련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고요. 어느 누구의 잘못도 또 실수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번쯤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너무 자책하거나 미련 가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순간을 더 의미 있게 나아간다면 그 과거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게 될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자연스레 될 수도 있고요. 저 또한 굉장히 부정적이고 후회 많이 하고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이 책의 이 구절을 읽고 나서 한번 여신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께 제 목소리를 또 방송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제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일이거든요. 물론 매일 하루하루가 또 다 행복할 순 없겠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를 몸소 느꼈습니다. 각자 다양하고 많은 고민들을 안고 계시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오늘 나 정말 너무 고생했다. 나 오늘 좀 잘 살았는데? 오늘 너무 행복했어. 어쩌면 오늘 조금 잘 풀리지 않는 날이었지만 그럼 내일 더 잘 되겠지. 내일은 훨씬 잘 될 거야. 이렇게 자신을 토닥여 주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또 힐링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Sometimes you gotta be bold. Just rock the world. Booy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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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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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Are you happy? 고민은 너와 불굴한 기분 change up. 힘을 내려고 이제 wind up. 한 방에 멋진 일이 가득 straight up. 매일 더 style up. 기분 업되는 일에 집중.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좀 말해볼까. 아침에는 잠이 깨 엄마께 사랑한다고 말해. Are you
그런 머니 그런 파워 우린 관심도 끊어버린 지 올라 나는 좀 해보고 싶은 그냥 하고 말지 고민하다가 어른이 되면 후회 많을 텐데 어제 오늘 내일도 행복을 찾는 나의 몸일기 달라 나는 좀 긍정의 힘을 나는 뱉고 있지 Are you happy? 학교 가는 길에 만난 친구 내게 달려와서 펄쩍 끼고 웃어주니 조커 끼리끼리 모여 장난치던 남자애들 내가 지나가는 그 시기도 조커 잔소리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다는 엄마 Hey hey TV 속에 싸움밖에 모르는 어른들 배 점점 더 좋은 걸 난 나타서 행복해 더 기분 좋은 건 내 곁에 너 있단 걸 What you wanna be? 이런 머니 저런 파워 그만 따따따 따라가다 어른들이 눈을 보여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기쁜 일이 멋진 일이 세계는 점점점 많은 데라 그런 머니 그런 파워 우린 관심도 끊어버린 지 올라 나는 좀 해보고 싶은 그냥 하고 말지 고민하다가 어른이 되면 후회 많을 텐데 점점 더 좋은 걸난 날아서 행복해 Are you happy? Shine on me, let it shine on me. Yeah. 내 품에 let it shine. Shine on me, let it shine on me. Yeah. 내 두 팔에 let it shine.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조금 밝은 레드벨벳의 해피니스 들어드렸는데요. 조금 기분 업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 분위기를 이어서 이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책 속에서 빠져나와서 과연 나 자신에게 접목시켜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책의 가장 키포인트는 농나무잖아요. 이 소설에서 복잡해진 상황 속에 농나무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곤 하는데 인간의 기억을 보관하고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정체성과 또 존재의 본질을 다시 떠올리게 해줍니다. 우리 주변에 농나무 같은 존재가 있을까? 다들 이 책 읽으시면 이런 생각 마음속에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본의 규슈 사가현 다케오시의 사찰에는 다케오 농나무라 불리는 비슷한 농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농나무의 효능은 어디까지나 작가님의 설정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가능한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제가 검색해서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정말 웅장하고 그런 효능이 꼭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일본 여행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히가시노 게이고의 설정과 같은 효능을 가진 농나무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농나무 안에 들어가서 예념을 해보실 것 같나요? 저는 호기심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요. 궁금한 거 정말 못 참고 그런 성격인데 겁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은 할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의 좀 후기를 들어보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념하게 되고 나중에 수념할 기회가 되면
또 가장 행복했던, 또 가장 잊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 그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농나무의 어떤 순간을 예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를 농나무 안에서 예념하실 것 같나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라면 어떨까 하고 굉장히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떠오르는 건 그냥 부모님과 도란도란 행복하게 외식하고 또 수다 떨고 하는 것을 예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외식도 같이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중함을 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타지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가끔 부모님을 뵈러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카페 가서 오랜만에 커피 한잔 먹으면서 수다 떨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나 싶을 정도로 좀 울컥 하더라고요, 괜시리. 항상 옆에 있을 때는 당연하고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아니더라고요. 마치 모토야가 엄마 아빠와 함께 먹던 찹쌀떡이 그리웠던 것처럼 딱 그 심정이 정말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는 많지 않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괜시리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념하고 마지막으로 또 수념을 할 수 있다면 사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소하지 않은 그런 부모님과의 시간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빌려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순간을 또 어떤 느낌을 예념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혹은 조금 힘든 순간에 수념을 받으면서 힐링을 하고 위로를 받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정말 여러 많은 순간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한 번씩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잊고 싶지 않은 또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한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더 행복한 날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방송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야식은 독서입니다.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 깨어있어 누굴 기다리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던가 그것
조용하던 두 눈을 다시 나에게 내리면 나 그때처럼 맑게 웃어 보일 수 있을까? 나 지친 것 같아.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것 같아. 그대 있는 곳에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좋겠어.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나 아주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넘겨줘요. 그 좋은 손길에 까무룩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대로 두어요. 깨우지 말아요. 아주 깊은 잠을 잘 거예요. 스르르르 스르르 깊은 잠을 잘 거예요. 스르르르르 스르르 깊은 잠을 네, 아이유님의 무릎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나무에 어떤 거 예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야식은 농나무의 여신이었는데요. 이 책 여러분들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농나무와 같은 존재가 많길 바라면서 행복한 순간이 더 많이 생기길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방송이라 조금 두서없고 서툴렀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야식으로 그 책을 제가 읽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꿈 꾸시길 바라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데이식스의 해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자정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야식은 독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DJ 신민아였습니다.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이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요.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정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좀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행운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나갈까 말까 수도 없이 망설였지만 일도 도움 안 되는 고민 따윈 이젠 그만 사랑하는 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등에 업고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